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영준입니다. 5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통증을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영준입니다. 50년 넘게 수많은 어르신들의 통증을 치료해온 의사입니다.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도 가보고 약도 먹었는데 왜 통증은 계속될까요?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통증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다스려야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수가 있겠어요? 그냥 참고 사는 거지요.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편안하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몸의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꾸준히 실천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 희망의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함께 도와드리겠습니다. 밤에 누우면 허리가 아파서 잠을 설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뻣뻣해서 첫 발을 떼는 것도 고통입니다. 어깨는 굳어 있고 팔은 잘 올라가지도 않아요. 손가락 마디가 욱신거려서 문을 여는 것도 힘들고 젓가락질하는 데에도 자꾸 실수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통 겪고 계신가요? 사실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의 80% 이상이 위와 같은 증상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약을 처방받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도무지 근본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땐 하루 이틀 괜찮다가 또다시 똑같은 통증이 반복되지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저는 발바닥 파스 요법이라는 조금은 새로운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놀랍게도 5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시청해 주셨고 수백 개의 댓글과 질문이 달렸습니다. 그중 가장 많았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정확히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허리 아픈데 발바닥 어디에 붙여야 하나요? 무릎일 땐요? 어깨일 땐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위별 통증에 맞는 정확한 부착 위치를 직접 그림으로 보여드리며 하나하나 설명드릴 겁니다. 또한 단지 파스를 붙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오래, 더 편안하게 통증에서 벗어나는 생활관리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집중해서 보셔도 지금 느끼고 계신 통증의 원인을 더 정확히 이해하게 되시고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손에 넣으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뭐가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번만큼은 한번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제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멀리 계신 부모님이나 가까운 친구분들께도 살짝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혹시 다음에도 이런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셔도 좋습니다. 좋아요도 천천히 괜찮으실 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누군가의 삶을 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픈데 왜 발바닥에 붙이라 하시나요? 무릎이 아픈데 왜 손이 아니라 발을 자극하나요? 이 질문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직 마음속으로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천 명의 환자와 50년 넘는 진료 경험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발은 단순히 걷는 부위가 아닙니다. 온몸의 건강과 연결된 중요한 반사지도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예로부터 발을 제2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서양 의학에서는 리플렉솔로지, 반사요법이라고 하죠. 동양과 서양, 방법은 달라도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있습니다. 발바닥에는 장기, 관절, 신경과 연결된 수많은 반사점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뒤꿈치 안쪽은 허리 척추, 반사점, 발가락 뿌리는 무릎과 고관절, 엄지발가락 아래는 목과 어깨, 발 앞쪽 중앙 움푹한 곳, 용천혈근, 자율신경, 안정과 관련된 점입니다. 이 반사점은 단순히 피부가 아니라 말초 신경 말단과 자율신경이 만나는 민감한 구역입니다. 바로 이곳을 자극해주면 해당 부위의 혈류, 신경 안정, 염증 완화에 간접적으로 작용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현대 신경과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게이트 컨트롤 티어리, 통증 차단 이론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의 뇌는 한 번에 한 가지 감각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을 베었을 때 거기다 살짝 문지르면 덜 아픈 것처럼 자극이 먼저 들어오면 뇌는 통증 신호를 줄이거나 차단하게 됩니다.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면 시원함, 자극, 냉감 등 감각 신호가 먼저 전달되어 원래의 통증 신호는 뇌에서 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파스에는 멘톨, 시원한 자극을 주고 살리실산, 염증을 완화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 표면에서 말초신경과 모세혈관을 자극하여 혈류를 증가시키고 염증 물질을 줄이며 통증 신경의 민감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가볍게 생각하시는 플라시보 효과, 믿음의 힘도 과학적으로 입증된 현상입니다. 몸이 좋아질 것이라는 긍정적 믿음이 실제로 뇌에서 엔도르핀, 세로토닌 같은 천연 진통 물질을 분비시켜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발바닥 파스는 단순히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신경계, 순환계, 면역계가 함께 작동하여 회복을 돕는 복합적인 요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방법은 약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고 제대로 사용하면 약과 물리치료의 효과를 더 크게 만들어주는 보조적 의학 요법입니다. 제 환자 중 83세 이태준 어르신은 20년 넘게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다 발 뒤꿈치에 파스를 붙이고 꾸준히 관리한 후 요즘은 진통제를 거의 끊고 지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고 실천하면 달라집니다. 20년째 허리 통증 때문에 매일 진통제를 먹고 있어요.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엉덩이랑 골반이 찌릿하게 아파요. 이런 말씀 낯설지 않으시죠? 실제로 중장년층, 특히 60대 이상에서 가장 흔한 통증 중 하나가 바로 허리와 골반, 고관절 부위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인데 왜 허리에 붙이지 않고 발에 붙이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발바닥에는 허리와 골반 신경과 연결된 반사점이 정확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발 뒤꿈치 안쪽 윗부분 이 부위는 요추와 천추, 즉 허리뼈와 꼬리뼈에 해당하는 반사점입니다. 뒤꿈치에서 약간 위쪽, 발바닥 안쪽으로 들어간 지점에 작은 원형 파스를 붙여주세요. 이곳을 자극하면 척추 주변 근육 이완, 허리 신경의 압박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발바닥 안쪽 아치의 중간 발바닥 안쪽이 자연스럽게 들어간 아치형 부분의 중앙입니다. 이 부위는 골반과 고관절 반사점이 위치한 곳으로 이곳에 파스를 부착하면 엉덩이와 골반 주변의 통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좌골신경통이나 고관절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께서 60대인데 협착증 때문에 한 달 내내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병원에선 수술이나 시술을 권했지만 망설이던 중 이 영상을 보고 발 뒤꿈치와 아치 부분에 파스를 붙였어요. 믿기 어렵게도 일주일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반응 속도는 다를 수 있지만 정확한 부위에 꾸준히 자극을 주면 충분히 통증 조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8시간 정도 부착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한두 번 하고 안 되네 하지 마시고 최소 2주 이상은 꾸준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계단을 오를 때마다 두 손을 짚고 올라가요. 밤에 종아리가 저릿저릿해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 진료실에서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퇴행성 관절염, 하지 불안 증후군, 순환장애로 인해 무릎과 다리 통증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발바닥 파스를 어디에 붙여야 효과적일까요? 부착 위치 1. 발가락과 발바닥의 경계선, 골리 구우웨이, 발가락이 끝나고 발바닥이 시작되는 경계선입니다. 살짝 오목하게 꺾인 선을 따라 작게 잘라낸 파스를 붙여주세요. 이곳은 무릎과 연결된 반사점으로 자극을 주면 무릎 관절 주변 염증과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부착 위치, 발 앞쪽 중앙 움푹한 곳, 용천열 용창휴의 발바닥 앞쪽 1, 3지점쯤 가볍게 눌렀을 때 움푹 들어가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다리 전체 순환과 자율신경, 안정에 관여하는 핵심 반사점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종아리 저림, 다리 뻐근함, 야간 경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시청자분은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10년 넘게 무릎이 아파서 걸음걸이도 이상했는데 발가락 경계선에 파스를 붙인 지 일주일 만에 계단 오를 때 통증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추천 시간은 밤 9시경. 취침 전에 발을 따뜻한 물에 10분간 조격한 뒤 파스를 붙이세요. 8, 10시간 부착 후 아침에 제거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낮에는 가볍게 무릎 굽히기, 까치발 들기 같은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올바르게 관리하면 통증은 반드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당신의 무릎도 다시 웃을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컴퓨터를 보고 나면 어깨가 뻣뻣해요. 목이 땡기고 눈 뒤가 아프고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요즘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중장년층 분들께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통증이 바로 목결림, 어깨 통증, 그리고 만성 두통입니다. 단순한 근육 뭉침이 아니라 목과 어깨, 신경 압박, 그리고 혈류 부족으로 인한 뇌 피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발바닥 어디를 자극해야 할까요? 부착 위치. 엄지발가락 아래쪽 엄지발가락을 아래로 내렸을 때 만져지는 넓은 부위입니다. 이곳은 경추목뼈와 연결된 반사점으로 목 디스크, 거북목, 어깨 뻐근함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작게 자른 파스를 양쪽 엄지발가락 아래 번갈아 붙여주세요. 부착 위치, 이게 발 안쪽 아치. 상단 발 안쪽이 들어간 아치형 구조의 윗부분입니다. 이곳은 승모근과 어깨 반사구가 위치한 부위로 어깨 긴장 완화,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어깨 근육이 자주 뭉치는 분들께 매우 유익한 위치입니다. 부착 위치 3. 발 앞쪽 움푹한 용천혈. 앞서 설명드린 용천혈은 자율신경 안정 및 뇌혈류 개선에 탁월한 부위입니다. 이곳을 함께 자극하면 편두통, 눈피로, 불면에도 효과적입니다. 한 시청자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늘 통증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발가락 아래에 파스를 붙이니 어깨가 가벼워지고 눈까지 덜 피로해졌어요. 파스를 붙이기 전 저녁에 10분간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신 뒤 작게 잘라서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부위를 붙이기보다는 하루는 목, 하루는 어깨처럼 번갈아 자극해 주세요. 아침마다 손가락이 뻣뻣해서 컵 하나 들기도 힘들어요. 문고리를 돌릴 때마다 손목에 통증이 밀려와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퇴행성, 관절염, 류마티스, 손목 터널 증후군 등 중장년층에게 흔한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손의 통증도 발바닥 파스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손과 발은 신경학적으로 반사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발바닥의 특정 반사점을 자극하면 손과 손목 부위의 혈류 개선, 신경 안정, 염증 완화에 간접적 도움이 됩니다. 부착 위치 1. 발가락과 발바닥의 경계선, 고혈. 구추의 이 부위는 손가락 관절과 연결된 반사점입니다. 손가락 마디 통증, 아침 강직이 있으신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작게 자른 파스를 발가락 뿌리 쪽에 부착해주세요. 부착 위치, 이게 새끼발가락 아래 안쪽, 이 부위는 손목과 팔꿈치 반사점입니다. 손목을 많이 쓰시는 분들, 마우스나 스마트폰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부착 위치 3. 발 뒤꿈치 바깥쪽 라인. 이곳은 손 전체 신경과 연결된 말초신경 안정 반사구입니다. 밤에 욱신거림, 손 저림, 통증이 있을 때 붙여보세요. 실제로 어떤 분은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밤마다 손가락이 아파서 잠에서 깨곤 했는데 발바닥 파스를 붙이고 나니 손끝 저림이 줄어들었어요. 신기하지만 믿어지더라고요. 파스는 작고 부드러운 저자극 제품을 사용하시고 자기 전에 붙여서 8시간 유지해주세요. 함께 손목 돌리기, 미지근한 물에 손 담그기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손은 우리의 일상입니다. 젓가락질, 세수, 악수, 그 모든 순간이 아프지 않도록 오늘부터 조심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당신의 손도 다시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 첫 발을 디딜 때 발 뒤꿈치가 찢어질 듯 아파요. 걷다 보면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시 아픕니다.
이런 증상은 족저근막염의 대표적인 징후입니다. 중장년층, 특히 많이 걷거나 오래 서 있는 일을 하셨던 분들 또는 발바닥에 무리가 많이 간 분들께 자주 나타납니다. 족저근막염은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발 뒤꿈치에서 발가락까지 이어지는 강한 섬유 조직, 족저근막의 미세한 손상과 염증이 생기는 것이며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발바닥 파스를 어디에 붙이면 좋을까요? 부착 위치 1. 발 뒤꿈치 앞쪽. 통증 부위 중심 가장 먼저 붙여야 할 곳은 바로 발 뒤꿈치 아래, 살짝 앞쪽 부위입니다. 보통 통증이 가장 심하게 느껴지는 지점입니다. 이 부위는 족저근막이 시작되는 근막 기점이며 파스를 붙이면 해당 부위의 염증 완화 비율에 완화와 휴지, 대니 어디에무 댐빈친주와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부착 위치 이 발바닥 아치, 중심 발바닥 안쪽에 자연스러운 곡선, 즉 아치의 정중앙 부위입니다. 이곳은 족저근막 전체를 따라 연결되어 있으며 이 부위를 자극하면 근막 전체를 부드럽게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작게 잘라서 아치 중심에 부착해 주세요. 부착 위치 3. 용천혈 발 앞쪽 1, 3 움푹한 반사점. 이 부위는 자율신경 안정, 혈류 순환 조절, 전신 이완 효과를 줍니다. 통증뿐만 아니라 수면 장애나 피로감이 함께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드립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에 오셨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발바닥이 아파서 한참을 못 걷고 의자에만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발뒤꿈치 앞쪽과 아치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하고 매일 10분씩 발가락으로 수건 짚는 운동을 병행했더니 한 달 만에 5,000보씩 걷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사용 팁 취침 전에 붙이고 아침에 제거하세요. 첫 일주일은 매일 붙이고 이후에는 증상에 따라 3일 간격으로 유지하세요. 가급적 냉파스, 저자극형, 소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자가 습관을 병행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발가락으로 수건 짚기 운동 종아리, 아킬레스건 스트레칭과 마사지 통증 부위엔 냉찜질, 잠자기 전 조격발은 우리 몸의 기초입니다. 발이 편해야 하루가 편하고 마음도 가벼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발을 위한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발은 다시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매일 붙여야 하나요? 한쪽만 아프면 한쪽만 붙여도 되나요? 몇 시간이나 붙이고 있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듣습니다. 파스는 어디에 붙이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부착 시간, 언제 붙이는 것이 좋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시간은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밤 시간은 우리 몸이 회복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수면 중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근육과 신경이 쉬는 상태에서 파스의 자극이 더 잘 작용하게 됩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10분간 따뜻한 물로 조격을 하시면 혈류가 촉진되어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2. 부착 시간, 몇 시간 동안 붙이면 좋을까요? 권장 시간은 8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즉, 잠자는 동안 부착 후 아침에 일어나서 떼어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붙이면 피부 자극이 생길 수 있으니 최대 10시간 이내로 유지해주세요. 피부가 예민하신 분은 4-6시간 정도로 테스트 후 늘려가셔도 좋습니다. 3. 부착 빈도. 매일 붙여야 하나요? 증상이 심한 초기, 12주 동안은 매일 붙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후 통증이 줄어들면 일주일에 23회, 증상에 따라 유지하시면 됩니다. 예, 월, 수, 금, 오른발, 화, 목, 토, 왼발 이렇게 양쪽 번갈아 붙이면 균형 유지에 좋습니다. 스와, 한쪽만 붙여도 되나요? 통증이 한쪽에만 있는 경우 해당 쪽만 붙여도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왼쪽과 오른쪽을 번갈아 자극하면 자율신경과 순환계에 더욱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5. 어떤 파스를 선택해야 할까요? 냉파스, 저자극 파스, 동전형, 소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발바닥은 피부가 얇고 자극에 민감하기 때문에 너무 큰 파스나 온파스는 화끈거림, 물집, 가려움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피부가 약한 분은 붙였을 때
시원하고 편안한 느낌이 드는 제품을 사용하세요. 따갑거나 무겁게 느껴질 경우 즉시 제거하고 교체하시기 바랍니다. 파스는 특별한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시간, 올바른 위치,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사용하면 통증 관리에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밤부터 작은 습관을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내일 아침은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파스 붙였더니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다시 아프면 어떡하죠? 좋아지긴 했는데. 계속 이렇게 해야 하나요? 많은 분들이 파스를 사용한 후 효과를 보시고 그 다음 단계에 대해 걱정하십니다. 맞습니다. 통증 완화 이후 유지와 예방이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파스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1. 가벼운 운동, 하루 소분. 충분합니다. 아주 간단한 동작이라도 매일 조금씩 반복해 주세요. 허리 통증 바닥에 누워 양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안고 10초 유지. 5회 반복 무릎 통증 의자에 앉아 무릎을 천천히 굽혔다 폈다. 10회 손목, 손가락 손목 돌리기,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각 10회 어깨, 목 어깨 으쓱, 10초 유지 후 툭 떨어뜨리기 5회. 중요한 건 강도보다 꾸준함입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속도에 맞게 천천히 하세요. 2. 따뜻한 물에 발, 손 담그기. 혈액순환의 열쇠, 취침 전 10분간 따뜻한 전기큐. 따뜻한 족욕 또는 수욕을 하시면 혈류가 촉진되고 파스 흡수도 더 좋아집니다. 특히 수족냉증, 혈액순환 저하가 있는 분들께 필수입니다. 물 온도 38, 40도, 미지근하게 따뜻한 정도, 시간 10분 내외 끝나고 마른 수건으로 잘 닦고 바로 파스 부착. 3. 영양 섭취, 뼈와 근육 회복의 재료.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부 재료가 충분해야 합니다. 칼슘, 멸치, 두부, 우유 비타민 D, 계란 노른자, 연어, 햇볕 쬐기, 15분 이후일 단백질, 콩류, 생선, 달걀 약보다 중요한 것이 꾸준한 식사와 영양 관리입니다. 4. 긍정적인 마음가짐, 회복의 첫걸음. 많은 환자분들이 말합니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이젠 포기하고 살려고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나이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관리를 시작하면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뇌는 나는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를 받으면 실제로 회복 반응을 일으킵니다. 믿음, 희망, 의지가 가장 강력한 회복제입니다. 파스는 회복의 시작이고 생활 습관은 그 효과를 지켜주는 열쇠입니다. 크게 바꾸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단 5분 발을 씻고 가볍게 움직이고 햇빛을 쬐어 주세요. 여러분의 몸은 분명히 반응할 것입니다. 이제 괜찮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발바닥 파스 요법의 원리, 통증 부위별 정확한 부착 위치, 그리고 그 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위한 실천법까지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내가 과연 매일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당연한 걸 정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 5분이라도 2주 동안 꾸준히 해보셨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당연한 건강 습관을 실천하지 못한 채 약도 안 듣고 병원도 소용없다고 말하십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다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드셨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 딱 한 가지만 실천해보세요. 발바닥 파스 붙이기, 손목 돌리기. 1분 미지근한 물로 족욕, 5분 햇볕 아래 15분 산책.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여러분의 몸을 그리고 삶을 바꿉니다. 영상 아래 댓글에 저는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새로운 다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주 또는 한 달 후 몸의 변화가 느껴지신다면 다시 이 영상으로 돌아와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 친구, 주변 어르신들께 이거 한 번만 봐보세요 하고 살짝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담 없이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몸을 돌보겠다는 마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과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